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평생 믿어온 은행 예금의 진실을 깨닫고 더 현명한 노자금 관리의 길로 들어섰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편안히 앉아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분으로 들어주세요. 모든 게 시작된 건 지난달 오랜 친구 최수진을 동네 찻집에서 만난 날이었어요. 수진이와 저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예요. 젊었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서로의 희로애락을 나눴던 사이죠. 우리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쯤 동네에 있는 아담한 찻집 녹차향에서 만나 따뜻한 녹차를 마시며 근황을 이야기하곤 해요. 그날도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수진이가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꺼내는 거예요. 민호야, 나 최근에 저축계좌에서 돈 좀 뺐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돈을 뺐어? 수진이는 늘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이라 저축계좌에서 돈을 뺀다는 게 쉽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저희 세대에게 은행 저축계좌는 뭐랄까 안전의 상징 같은 거잖아요. 월급 받으면 무조건 저축부터 하고 남는 돈은 정기예금에 넣어두는 게 당연한 삶의 방식이었죠. 수진이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큰일은 아니고 그냥 은행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계산해보니까 실제로는 돈이 줄어드는 기분이더라고. 돈이 줄어든다니요? 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어떻게 손해를 볼 수 있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수진아, 무슨 소리야? 은행 예금이 제일 안전한 거 아니야? 다른 데 넣으면 위험하지 않아? 제가 조금 다급하게 물었죠. 수진이는 차분히 녹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나도 처음엔 너처럼 생각했어. 은행만이 답인 줄 알았지. 근데 최근에 좀 찾아보고 공부해보니까 더 안전하면서도 이익이 좋은 방법들이 있더라고. 민호야, 너도 진짜 한번 알아봐.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지만 알면 알수록 놀랍더라.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수진이는 원래 허튼 소리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꼼꼼하고 신중한 그녀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다면 뭔가 진짜가 있는 거 아닐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걸 보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예금이 손해라니 그게 무슨 소리일까? 그날 저녁 집에서 밥을 먹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마침 경제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는데 때마침 한 금융 전문가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재 은행 예금의 이자율은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가치는 매일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수진이 말과 전문가의 말이 겹치면서 뭔가 큰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았죠. 평생 믿어온 은행 예금이 내가 알던 그 안전한 선택이 사실은 내 돈의 가치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니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아내 은경이에게 여보, 나 오늘 은행 좀 다녀올게. 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 라고 말하고는 동네에 있는 은행으로 향했죠.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평소엔 그냥 익숙했던 그 공간이 그날따라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평생 믿어온 은행이 정말 날 속이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은행 창구에 앉아서 떨리는 마음으로 직원에게 물었어요. 저기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예금 이자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으면 결국 우리 돈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본 게 처음이라 저도 살짝 긴장했어요. 혹시 직원이 그런 거 없어요. 라며 대충 넘기면 어쩌나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젊은 직원이 살짝 고개를 돌리더니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어르신, 사실 그 말씀이 맞아요. 예금이 꼭 최선은 아니에요. 더 안전하고 수익도 좋은 방법들이 있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은행 직원이 그것도 은행 안에서 예금이 최선이 아니라고 말하다니요? 그 직원은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밝은 미소를 띤 박지원 주임이었어요. 지원은 약간 미안한 듯 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민호 어르신, 제가 갑작스럽게 끼어들어서 놀라셨죠? 죄송해요. 하지만 어르신 같은 분들께 꼭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런 게 있나요? 지원은 저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네, 어르신, 잠시만 앉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실 이런 이야기 은행에서 잘 안 해들거든요. 하지만 제 부모님 같은 연세의 분들이 손해보시는 걸 보고 있자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상담실에 앉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지원은 노트북을 열어 그래프를 보여주며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르신, 여기 이 그래프 보세요. 파란 선이 예금 이자율이고 빨간 선이 물가 상승률이에요. 지난 몇 년간 파란 선이 항상 빨간 선 아래에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금으로 받는 이자가 물건 값이 오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숫자와 선이 복잡해 보였지만 지원의 설명은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이 1억 원을 3% 이자율에 예금에 넣으셨다고 해볼게요. 1년 뒤에는 1억 300만 원이 되죠. 근데 같은 기간에 물가가 4% 올랐다면 작년에 1억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을 사려면 이제 1억 4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의 가치는 100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평생 성실히 모은 돈이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믿었던 그 돈이 사실은 매일 조금씩 가치를 잃고 있었다니요. 그럼 은행은 내 돈으로 뭘 하는 거지? 은행은 얼마나 버는 거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살짝 커졌어요. 지원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이세요. 어르신, 은행은 어르신의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통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께 3% 이자를 드리면서 그 돈으로 7, 8% 이자의 대출을 내주죠. 은행도 사업체니까 수익을 내야 하지만 문제는 예금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계시다는 걸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잠시 멍해졌어요. 평생 은행을 믿고 은행 직원들을 내 돈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료처럼 생각했는데 사실은 은행의 이익이 더 우선이었던 걸까?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요. 그래도 예금이 제일 안전하지 않아? 원금이라도 잃지 않잖아.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어르신. 예금은 원금 손실 위험이 없어요.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는 은행이 망해도 1% 보장받죠? 하지만요, 그 안전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그 방법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새로운 문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고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 사람 말이라면 믿어봐도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제 노후 자금 관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어요. 지원의 말이 제 머릿속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평생 은행 예금만이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저에게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죠. 하지만 지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밝은 미소를 띠며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어르신, 이제부터 희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예금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지원의 말에 집중했어요. 상담실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치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처럼 들렸어요. 지원은 3가지 대안을 소개하며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제 눈이 점점 커졌어요. 정말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나 싶었죠. 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3가지 대안을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로 지원이 소개한 건 고금리 특판 예금이었어요. 어르신, 은행에서 가끔 한정 기간 동안 판매하는 특별한 정기예금이 있어요. 이름이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일반 예금보다 이자율이 훨씬 높은 상품이에요. 지원은 노트북에 한 은행의 홈페이지를 띄우며 예시를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특별 고금리 정기예금 연 4.5%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4.5%라니 정말요? 내가 아는 예금은 기껏해야 2, 3%였는데 저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지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이런 특판 예금은 은행이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내놓는 상품이라 이자율이 높아요. 하지만 기간이 짧아서 빨리 가입해야 해요.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물어보셔도 되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그런 상품은 자주 나오는 건가요? 놓치면 어쩌죠? 지원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좋은 질문이세요. 특판 예금은 보통 몇 주에서 몇 달 동안만 판매돼요. 놓치더라도 또 다른 은행에서 비슷한 상품이 나올 때가 많으니 자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어르신께 팁 하나 드릴게요. 은행 앱을 깔아서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새 상품 소식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자 뭔가 희망이 생기는 기분이었어요. 예금인데도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니 왜 진작 몰랐을까 싶었죠. 지원은 덧붙였어요. 특판 예금도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 원금이 보장되니까 안전성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일반 예금과 똑같이 안전하답니다. 두 번째 대안은 저축은행 예금이었어요. 지원은 화면을 바꿔 한 저축은행의 예금 상품을 보여줬어요.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5%대 이자율 상품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여기 이 저축은행은 1년 만기 예금에 연 5.2%를 주고 있어요. 저는 살짝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축은행이라? 예전에 저축은행이 위험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지원은 제 걱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예전엔 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금융제도가 많이 개선됐어요. 저축은행도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 100% 원금이 보장돼요. 시중은행과 똑같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덧붙였어요. 한 가지 더 팁 드릴게요. 예금자 보호는 한 금융기관당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저축은행에 나눠 예금하시면 더 많은 금액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죠. 예를 들어 1억 원을 두 저축은행에 5천만 원씩 나누시면 전액 보호받아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럼 여러 은행에 나눠 놓으면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런 건 정말 몰랐네.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맞아요. 분산해서 예금하시면 안전하면서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죠.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높아서 같은 돈을 아껴도 더 많은 수익을 내실 거예요. 세 번째 대안은 국채였어요. 이건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지원은 차분히 설명했어요.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쉽게 말해 어르신이 나라에 돈을 빌려주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은 % 보장되죠. 요즘 국채 수익률은 약 4% 정도인데 물가가 오르면 수익도 올라가는 물가연동 국채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국채라 그건 좀 복잡한 거 아니에요? 주식처럼 위험한 거 아니야? 지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국채는 주식과 전혀 달라요. 주식은 회사의 가치에 따라 오르내리지만 국채는 정부가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는 거라 훨씬 안전해요. 특히 물가 연동 국채는 물가가 오를수록 수익이 늘어나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그럼 국채는 어떻게 사는 거지? 은행에서 살 수 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지원은 스마트폰을 꺼내 한 증권사 앱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국채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 구매하셔야 해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계좌를 만들고 국채를 살 수 있답니다. 증권사 지점에 방문하셔도 되고요. 처음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저는 점점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럼 증권사 계좌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가요? 나 같은 나이에 그런 거 할 수 있을까? 지원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르신, 요즘은 앱에서 주민등록번호랑 기본 정보 입력하면 계좌가 뚝딱 만들어져요. 증권사 직원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어르신이 원하시면 제가 계좌 만드는 방법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그 말을 듣자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지원의 설명은 하나하나 귀에 쏙 들어왔고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저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어요. 지원 씨, 이렇게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왜 다들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은행에서 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지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하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르신, 사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많이 유치해야 그 돈으로 대출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예금 이자율이 낮을수록 은행은 더 많은 이익을 내죠. 그래서 고수익 상품을 소개하면 예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평생 믿어온 은행이 내 돈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료인 줄 알았던 은행이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고 있었다니요. 약간의 배신감마저 들었죠. 그럼 지원 씨는 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은행에서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물었어요.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제 부모님도 어르신과 비슷한 연세세요? 부모님이 평생 모신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데 물가 상승 때문에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걸 보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 방법들을 알려드렸더니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어르신께도 같은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은행 직원이라 해도 고객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것도 은행 직원이 진심으로 제 걱정을 해주다니요. 지원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어르신, 이 방법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명함을 건네며 덧붙였어요. 여기 제 연락처예요. 궁금하실 때 언제든 전화 주세요. 상담실을 나오면서 제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찼어요. 고금리 특판 예금, 저축은행, 국채 이 단어들이 자꾸 맴돌았죠. 평생 몰랐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을 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뜨겁게 뛰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이 방법들로 바꿀 수 있을까?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순간이었죠. 은행에서 지원과 나눈 대화는 제 머릿속을 온통 뒤흔들어 놓았어요. 고금리 특판 예금, 저축은행, 국채 이런 새로운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지원의 명함을 손에 쥔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 바람이 살짝 차갑게 느껴졌지만 제 마음은 뜨겁게 뛰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이 방법들로 바꿀 수 있을까?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은행 예금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집 냄새와 함께 아내 은경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은행 다녀왔어? 무슨 일 있었어? 은경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고개를 내밀며 물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 우리 좀 앉아서 얘기해야겠어. 거실 소파에 앉아 은경이와 마주 봤어요. 은경이는 저를 보며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야? 그렇게 심각한 표정 짓고 은행에서 뭐래? 그녀는 저녁 준비하던 앞치마를 벗으며 소파에 앉았죠.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은행에서 젊은 직원이 그러는데 우리 예금이 물가 상승 때문에 가치가 줄어들고 있대. 내가 알던 예금 이자율은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서 실질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래. 저는 지원이 보여줬던 그래프를 떠올리며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1억 원을 예금에 넣어둬도 1년 뒤엔 이자까지 더해도 물가 때문에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든다는 거야. 은경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정말?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 줄어들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네. 그럼 은행은 뭐 하는 거야? 우리 돈으로 뭐가 이득인데? 그녀의 목소리에 약간의 화가 섞여 있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에 은경이의 반응이 이해갔죠. 은행은 우리 예금을 받아서 대출로 더 높은 이자를 받고 수익을 낸데 무려 3% 이자를 받을 때 은행은 그 돈으로 7, 8% 이자에 대출을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은 이득인데 우리는 손해를 보는 거지. 저는 지원이 설명해줬던 내용을 떠올리며 차분히 말했어요.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 은행은 우리 돈을 많이 예금으로 유치해야 수익이 나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안 알려주는 거래. 은경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은행만 믿고 있었던 게 잘못된 거였나? 나 진짜 충격적이네. 그럼 그 직원이 뭐라고 했어? 다른 방법이 있다던?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지원이 알려준 3가지 대안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직원이 3가지 방법을 알려줬어. 첫 번째는 고금리 특판 예금이래. 은행에서 가끔 한정 기간 동안 판매하는 예금인데 이자율이 4.5%까지 나오는 상품도 있대. 일반 예금보다 훨씬 높지. 은경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4.5%면 정말 높은 거네. 근데 그건 어디서 찾는 건데? 은행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대. 아니면 은행에 직접 물어보면 되고. 근데 한정 상품이라 빨리 가입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저는 지원이 알려줬던 팁까지 덧붙였어요. 그 직원이 앱에서 알림 설정하면 새 상품 나올 때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더라. 은경이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직원 꽤 친절하네. 그럼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저축은행 예금이야.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아서 요즘은 5% 넘는 상품도 있대. 그리고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는 원금이 보장돼서 안전하대. 저는 지원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설명했어요. 특히 여러 저축은행에 나눠 넣으면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대. 예를 들어 1억 원이면 두 저축은행에 5천만 원씩 나누면 전액 안전하다는 거야. 은경이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축은행도 그렇게 안전해? 예전에 저축은행 망했다는 뉴스 들은 거 같아서 좀 걱정되는데. 나도 처음엔 걱정했어. 근데 지원 씨가 그러더라고. 요즘은 제도가 많이 개선돼서 시중은행과 똑같이 안전하다고. 나도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믿음이 가더라. 저는 은경이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어요. 마지막은 국채야. 이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인데 쉽게 말해 나라의 돈을 빌려주는 거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10% 보장되고 요즘 수익률이 4% 정도래. 물가가 오르면 수익도 올라가는 물가 연동 국채도 있대. 저는 국채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었지만 지원이 설명해줬던 대로 최대한 쉽게 말하려 했어요. 은경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국채, 그건 좀 복잡해 보이네.
우리 같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사는 건데? 증권사 계좌를 통해 살 수 있대.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계좌 만들고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지원 씨가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한번 해보면 간단하다고 했어. 저는 지원이 보여줬던 증권사 앱 화면을 떠올리며 대답했어요. 나도 처음엔 복잡할까봐 걱정했는데 지원 씨가 계좌 만드는 방법도 알려줄 수 있다고 해서 마음이 놓였어. 은경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그 직원 정말 친절하네. 근데 여보, 이렇게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왜 다들 안 하는 걸까? 은행에서 왜 이런 걸 안 알려주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지원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대답했어요. 지원 씨 말로는 은행은 우리 예금을 많이 유치해야 대출로 수익을 낼 수 있대. 그래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소개하면 예금이 줄어드니까 은행 입장에선 손해인 거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안 알려준 거야. 은경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세상이 만만치 않네. 우리가 평생 믿었던 은행이 이런 식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니. 나 진짜 배신감 드는데. 그녀의 표정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지원 씨가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자기 부모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 돕고 싶다고 하더라. 저는 은경이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듯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잖아.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더 현명하게 자산 관리해보자. 은경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여보 말이 맞네. 근데 이런 거 갑자기 바꾸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 우리 좀 더 고민해보자. 그리고 혹시라도 손해보면 어쩌지? 그녀의 목소리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그럴까봐 나도 걱정했는데 지원 씨가 말한 상품들은 원금 손실 위험이 없대. 특히 국채는 나라가 보장해주니까 더 안전하다고 하더라고. 우리 천천히 생각해보고 필요하면 지원 씨한테 더 물어보자. 저는 은경이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바꾸지 말고 일부만 먼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은경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같이 더 알아보자. 지원 씨한테 전화해서 더 물어보는 것도 좋겠네. 나도 좀 공부해봐야겠어. 그녀의 목소리에 조금씩 자신감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 여보, 우리 같이 해보자. 이번 기회에 우리 노후 자금 더 잘 관리해보자. 은경이와 눈을 맞추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우리 부부가 함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은경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오늘 고마워. 이렇게 같이 고민해줘서 마음이 든든해. 저는 은경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나야말로 고맙지. 우리 같이 잘해보자.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달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이 잠을 이루기 힘들게 했죠. 아내 은경이와의 대화는 저에게 큰 용기를 줬어요. 은행에서 지원 씨에게 들은 3가지 대한고금리 특판 예금, 저축은행 예금, 국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은경이와 함께 주말에 더 알아보기로 약속한 뒤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친구 수진이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이는 이미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본 터라 저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수진아, 전에 말했던 그 예금 말고 다른 방법들 구체적으로 뭘 했어? 저는 다소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이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아, 민호야. 나 일부는 저축은행 예금으로 옮겼고 일부는 국채를 샀어. 이자율이 은행 예금보다 훨씬 낫더라고. 처음엔 좀 겁났는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민호야, 같이 증권사 가볼래? 수진이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저도 덩달아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 좋아. 우리 같이 가보자. 나도 이제 좀 바꿔봐야겠어. 그렇게 우리는 다음날 아침 동네에서 가까운 증권사와 저축은행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죠. 은경이도 함께 가고 싶다고 해서 우리 셋이 함께 나서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침 은경이와 저는 수진이를 만나 증권사로 향했어요. 증권사 건물에 들어서자 살짝 긴장이 됐어요. 내 나이에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수진이가 민호야, 걱정하지 마. 나도 처음엔 겁났는데 직원들이 다 친절하게 도와줘. 라며 손을 잡아줬어요. 은경이도 옆에서 여보, 우리 같이 해보자. 라며 미소를 지어줬죠. 증권사 직원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이름표에 김민수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김 과장은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줬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증권 계좌 개설 때문에 오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국채를 좀 사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잘 모르거든요. 김 과장은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계좌 개설도 간단하고 국채 구매도 어렵지 않아요. 일단 계좌부터 만들어 보시죠. 그는 태블릿을 꺼내 주민등록번호와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여기 어르신 이름이랑 전화번호 넣고 신분증 촬영하면 끝이에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바로 도와드릴게요. 생각보다 간단한 과정에 저는 살짝 놀랐어요.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나 같은 나이에도 할 수 있겠네. 김 과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어르신. 요즘은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많이 하세요. 국채는 특히 안전해서 노후자금 관리에 딱 좋죠. 계좌를 만들고 나니 김 과장이 국채 구매 방법을 설명해줬어요. 지금 국채는 연 4% 정도 수익률이에요. 물가 연동 국채는 물가가 오르면 수익률도 올라가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좋죠. 여기 앱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구매 과정을 단계별로 알려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혹시 원금 잃을 위험은 없나요? 김 과장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국채는 정부가 보장하는 거라 원금 손실 위험이 없어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은경이도 옆에서 여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증권사 일을 마친 뒤 우리는 근처 저축은행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축은행 로비는 시중은행보다 아담했지만 직원들이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창구에서 우리를 맞아준 직원은 40대 여성으로 이름표에 이소영 차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들, 예금 상품 때문에 오셨나요? 이 차장이 따뜻한 미소로 물었어요. 네. 이자율 높은 예금 상품이 있다고 해서요. 제가 대답하자 이 차장은 책자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희 저축은행은 현재 1년 만기 예금 상품이 연 5.2%예요.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 원금이 보장되니까 안전하죠. 그녀는 지원 씨가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하듯 여러 저축은행에 나눠 예금하면 더 안전하다는 팁도 알려줬어요. 은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축은행은 괜찮은 거 맞죠? 예전에 망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어서요. 이 차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걱정 많이 하세요. 하지만 요즘은 금융제도가 많이 강화됐어 시중은행과 똑같이 안전해요. 저희도 고객분들께 항상 투명하게 설명드리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듣자 은경이도 안심한 표정이 됐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 일부 돈 여기 맡겨볼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여보. 지원 씨 말대로 나눠서 하면 더 안전할 거야. 수진이도 옆에서 맞장 붙였어요. 맞아. 나도 이렇게 했더니 이자도 더 받고 마음도 편하더라. 집에 돌아와 은경이와 저는 긴 상의를 했어요. 평생 해온 예금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여보,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지? 은경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그 직원들이 다 원금 손실 없다고 했잖아. 그리고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해보자. 저는 지원 씨와 김 과장, 이 차장의 말을 떠올리며 은경이를 다독였어요. 고민 끝에 우리는 자산을 분산하기로 결정했어요. 기존 예금의 절반은 유동성을 위해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25%는 고금리 특판 예금에, 15%는 저축은행 예금에, 10%는 국채에 넣기로 했어요. 나머지 50%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기존 계좌에 남겨두기로 했죠. 지원 씨가 분산 투자가 더 안전하다고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해보는 거야. 천천히 시작해보자. 저는 은경이와 손을 맞잡으며 말했어요. 은경이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여보. 우리 같이 해보자. 뭔가 새로운 시작 같아서 설렌다. 며칠 뒤 저는 은행에 가서 고금리 특판 예금에 가입했어요. 은행 앱에서 알림을 설정해 둔 덕분에 새 상품이 나왔다는 소식을 바로 알 수 있었죠. 지원 씨가 알려준 대로 4.5% 이자율의 상품에 일부 돈을 넣었어요. 저축은행 예금과 국채는 이미 가입한 상태라 모든 준비가 끝난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자산 분산 투자를 시작한 첫걸음은 생각보다 설레고 희망찬 도전이었어요. 처음엔 낯설고 불안했지만 은경이와 수진이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의 도움 덕분에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이제 우리 노후 자금이 더 안전해질 거야.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이었답니다. 자산 분산 투자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엔 은경이와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도전이 이제는 우리 부부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줬죠.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던 고금리 특판 예금, 저축은행 예금, 국채 투자가 이제는 우리 노후 자금 관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됐어요. 오늘은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저처럼 평생 은행 예금만 믿어오셨던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요. 6개월 전 저는 지원 씨의 조언을 따라 자산을 나눠 투자했어요. 기존 예금의 절반은 유동성을 위해 그대로 두고 나머지 절반을 고금리 특판 예금 25%, 저축은행 예금 15%, 국채 10%로 나눠 넣었죠. 처음엔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지원 씨와 김 과장, 이 차장이 모두 원금 손실 위험이 없다고 강조했던 말이 큰 힘이 됐어요. 먼저 고금리 특판 예금의 결과를 보자면 정말 놀라웠어요. 은행 앱 알림 덕분에 4.5% 이자율의 특판 예금에 가입했었는데 6개월 만에 받은 이자가 기존 예금의 2배가 넘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5천만 원을 넣었으니 6개월 이자가 약 112만 원 정도 나왔어요. 기존 예금 이자율이 2%였다면 50만 원 정도였을 텐데 2배 이상 차이가 나니 실감이 확 났죠. 은경이가 통장 내역을 보고는 여보, 이게 진짜야? 이렇게 이자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 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저축은행 예금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5.2% 이자율로 3천만 원을 넣어뒀는데 6개월 동안 약 78만 원의 이자를 받았어요. 기존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라 처음엔 저축은행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게 미안할 정도였죠. 게다가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이 여전히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은경이도 저축은행이 이렇게 괜찮을 수가 있네. 우리가 너무 몰랐던 거야. 라며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국채는 조금 더 장기적인 투자였지만 역시 안정적이어서 만족스러웠어요. 연 4% 수익률로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6개월 동안 약 40만 원의 이자를 받았어요. 무엇보다 물가 연동국채를 선택한 게 큰 도움이 됐어요. 최근 물가가 조금 더 올랐는데 그에 따라 국채 수익률도 살짝 올라간 거예요. 나라가 보장해주는 투자라 원금 손실 걱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죠. 여보, 이건 정말 안전하네. 마음이 놓여. 은경이도 국채 통장 내역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6개월 동안 총 23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았어요. 기존 예금만 고집했다면 100만 원도 안 됐을 텐데 2배가 넘는 수익을 본 거죠. 물가 상승률이 3% 정도라고 했을 때 이전엔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었다면 이제는 물가를 뛰어넘는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지원 씨가 말했던 실질 수익률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돈만 늘어난 게 아니었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와 은경이는 새로운 자신감을 얻었어요. 처음엔 스마트폰 앱으로 계좌를 확인하는 것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은행 앱 알림이 오면 바로 확인하고 새 특판 예금이 나오면 서로 인원해서 가입할 정도로 익숙해졌어요. 은경이가 여보, 우리 이제 좀 전문가 같지 않아? 라며 웃더라고요. 저도 맞장구 쳤죠. 그러게 우리 나이에 이런 걸 배우다니 정말 대단한 거야. 이 자신감은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줬어요. 예를 들어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산관리 얘기가 나오곤 했어요. 민호야,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서 걱정이야. 라는 친구들 말에 저는 지원 씨에게 들었던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줬죠. 은행 말고 저축은행이나 국채도 괜찮아. 나도 해봤는데 이자도 더 받고 마음도 편하더라. 친구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구체적인 수익을 보여주니 눈이 커지더라고요. 특히 오랜 친구인 영철이 형은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민호야, 나도 좀 배워볼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해? 저는 지원 씨 명함을 꺼내 보여주며 여기 은행 직원한테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줄 거야. 나도 거기서 배웠어. 라고 말해줬어요. 영철이 형이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예전엔 이런 거 관심도 없었잖아. 라며 웃더라고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처음엔 겁났는데 해보니까 정말 괜찮더라. 형도 한번 해봐.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단순한 돈 관리 이상의 의미를 줬어요. 65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그걸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는 게 정말 큰 변화였죠. 은경이와 저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금융 정보를 찾아보고 필요하면 증권사나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계속 배우면서 관리하면 또 걱정 없을 것 같아. 은경이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이제 더 잘할 거야.
며칠 전 저는 지원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은행에 들렀어요. 지원 씨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줬어요.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자산관리자라고 계신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원 씨 덕분에 정말 잘하고 있어요. 6개월 만에 이자가 2배 넘게 나왔어요. 진짜 고마워요. 지원 씨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린 것도 있지만 어르신이 적극적으로 하신 거예요. 정말 멋지세요. 그날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풍경이 보였어요. 나뭇잎은 이제 거의 떨어졌지만 저와 은경이의 마음엔 따뜻한 봄이 찾아온 기분이었죠. 자산분산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새로운 자신감과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은행 예금에만 의지하지 않아요. 현명한 자산 관리로 우리 부부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답니다. 자산 분산 투자를 통해 새로운 자신감을 얻은 지 몇 달이 더 흘렀어요. 저와 은경이는 이제 금융관리에 꽤 익숙해졌고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바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제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게 저에게 제2의 인생을 열어줬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모든 게 시작된 건 동네 경로당에서였어요. 자산관리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다 보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민호야, 나도 그런 거 배우고 싶다. 너 진짜 대단하다. 우리한테도 좀 알려줘. 라는 말들이 이어졌어요. 처음엔 직접 만나서 설명해주곤 했는데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다 보니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됐죠. 그러던 중 은경이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여보, 요즘은 유튜브로 다들 정보 얻는데 우리도 유튜브에 올려보면 어떨까?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야. 저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유튜브라니 우리 나이에 그게 가능할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도 어색할 텐데. 하지만 은경이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자산관리도 처음엔 낯설었잖아. 근데 해보니까 잘했지? 이건 우리 경험을 더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야. 같이 해보자. 은경이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손주인 지민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지민이는 대학생이라 유튜브에 익숙했죠. 할아버지, 요즘 유튜브 진짜 쉬워요. 제가 다 도와줄게요. 지민이는 신이 나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법, 간단한 편집 방법, 영상 올리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첫 영상은 정말 어설펐어요. 저와 은경이가 거실에 앉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은행 예금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라며 시작했죠. 카메라 앞에 앉으니 손이 덜덜 떨리고 말도 자꾸 더듬거렸어요. 은경이도 옆에서 여보, 자연스럽게 하라니까. 하며 웃더라고요. 첫 영상은 5분 정도였는데 촬영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지민이가 편집해서 올려줬지만 저는 솔직히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누가 우리 영상을 보겠어? 싶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영상이 올라간 지 며칠 만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저도 부모님께 알려드릴게요. 65세에 이런 도전하시는 거 멋져요. 응원합니다. 같은 따뜻한 댓글들이었죠. 조회수는 처음엔 100, 200 정도였지만 점점 늘어나더니 한 달 만에 첫 영상이 5,000 조회수를 넘겼어요. 저와 은경이는 깜짝 놀랐어요. 여보, 이게 진짜야? 사람들이 우리 영상 본대. 지민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 정도면 대박이에요. 계속 올려보세요. 라며 더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주 한 편씩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은행 예금의 진실, 저축은행 예금 가입 방법, 국채 쉽게 사는 법 같은 주제로 저와 은경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냈어요. 영상을 찍다 보니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은경이와 저는 서로 장난도 치며 재미있게 촬영했어요. 여보, 이번엔 내가 말할 차례야. 라며 은경이가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설명하는 모습에 저도 웃음이 나왔죠. 채널이 점점 커지면서 구독자도 늘어났어요. 3개월 만에 구독자가 1만 명을 넘었고 조회수도 몇만 단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구독자들 요청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해봤어요. 처음 라이브 때는 정말 긴장했지만 실시간으로 달리는 댓글들, 어르신들 너무 귀여우세요. 질문 있어요. 저축은행 어디가 좋아요? 을 보니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은경이와 저는 라이브에서 구독자 질문에 답변하며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 구독자의 메시지였어요. 60대 여성분이셨는데 어르신들 영상 보고 저도 자산 분산 투자 시작했어요. 이자 수익이 2배가 됐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와 은경이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구나. 은경이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야. 유튜브를 통해 얻은 수익도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엔 수익이 크지 않았지만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광고 수익도 생겼어요. 6개월 만에 월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그 돈은 노 자금에 보태기도 하고 일부는 손주들 용돈으로 주기도 했어요. 지민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진짜 유튜버 되셨어요. 라며 깔깔 웃더라고요. 하지만 돈보다 더 큰 의미는 새로운 삶의 활력과 보람이었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저와 은경이는 매일 새로운 주제를 고민하고 촬영하고 구독자들과 소통하면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어요. 65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그걸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행복이었죠. 여보, 우리 유튜브 안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재밌는 일로 칠 뻔했네. 은경이 말에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이게 우리 제2의 인생이야. 이제 저희 채널은 3만 구독자를 넘었어요. 구독자분들 덕분에 매일이 설레고 앞으로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커져요. 저와 은경이는 여전히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답니다. 유튜브를 통해 저는 단순히 돈을 버는 법을 넘어 새로운 자신감과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작은 도전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산 분산 투자를 시작한 지 1년,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9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와 은경이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단순히 돈을 더 벌었다는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새로운 보람을 찾게 됐죠. 65세에 시작한 도전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은 그 1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여러분과 함께 그 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먼저 금융적인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1년 동안 자산 분산 투자를 꾸준히 이어갔어요. 고금리 특판 예금, 저축은행 예금, 국채로 나눠 투자한 결과 연간 이자 수익이 약 4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작년엔 기존 예금으로 200만 원도 안 됐던 걸 생각하면 정말 큰 차이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도 실질 수익률이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제는 돈의 가치가 줄어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은경이가 여보, 우리 이렇게 계속하면 노후 걱정 없을 것 같아. 라며 웃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유튜브 채널도 놀라운 성장을 이뤘어요. 9개월 만에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었고 조회수는 주요 영상마다 10만 회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은행 예금의 진실 시리즈는 물론 저축은행 예금 가입 꿀팁, 국채 투자 초보 가이드 같은 영상들이 큰 인기를 끌었죠. 구독자분들께서 어르신들 덕분에 노후, 자금 걱정이 줄었어요. 쉽게 설명해줘서 정말 좋아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실 때마다 큰 보람을 느꼈어요. 유튜브 수익도 점점 늘어나서 이제 월 200만 원 정도를 꾸준히 벌고 있어요. 그 돈으로 일부는 노후 자금에 보태고 일부는 손주들 교육비로 쓰고 있죠. 손주 지민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진짜 대단해요. 우리 동아리에서도 어르신들 영상 추천했어요. 라며 자랑스러워할 때마다 저와 은경이는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유튜브를 통해 얻은 수익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줬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기쁨이었죠. 삶의 활력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하루가 따분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롭고 설레요. 유튜브 영상 주제를 고민하고 촬영하고 구독자들과 소통하면서 하루가 금방 지나가요. 은경이와 저는 영상 찍는 게 취미가 됐어요. 여보, 오늘은 저축은행 고르는 법 알려주자. 이번엔 내가 더 자연스럽게 말해볼게. 하면서 서로 장난치며 촬영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죠. 유튜브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많아졌어요. 구독자분들 중 몇몇이 오프라인 만남을 요청하셔서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소규모 강연을 열게 됐어요. 처음엔 내가 강연을 한다고? 하며 어색했지만 막상 20여 명의 구독자분들이 오셔서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 70대 어르신께서 민호 씨 덕분에 저도 자산 분산 투자 시작했어요. 이 나이에 뭔가를 새로 배웠다는 게 정말 기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은경이도 이런 변화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요. 여보, 우리 유튜브 안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이렇게 보람 느끼는 것도 없었을 거야. 라며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유튜브를 통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걸 통해 우리도 더 행복해지는 선순환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제 저희 부부는 단순한 노후 자금 관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금융교육 콘텐츠를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민이와 함께 초보자를 위한 노후 자금 관리 가이드라는 소책자를 준비 중이에요. 유튜브 영상 내용을 정리해서 더 많은 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책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지민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거 진짜 잘 될 거예요. 라며 응원해주니 더 힘이 나더라고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은행 예금만이 안전하다고 믿으며 물가 상승으로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하지만 지원 씨를 만나 자산 분산 투자를 배우고 유튜브를 통해 제 경험을 나누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죠. 65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은경이와 저는 이제 단순한 은퇴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작은 용기에서 시작됐다는 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도 저처럼 작은 도전에서 큰 변화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저는 채널 개설 1주년 기념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 1년의 경험과 변화, 그리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진심을 담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첫 영상을 올린 지 딱 1년이 됐어요. 작년 이맘때 저는 은행 직원의 조언으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시작했죠.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이어갑니다. 지난 1년 제 삶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금만 고집하던 제가 이제는 고금리 예금, 저축은행, 국채로 자산을 관리하고 있죠. 이 노트북에 제 자산 현황이 있는데 1년 전보다 8.5% 늘었어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실질적으로 자산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모두 안전한 상품으로만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60세 이상이신 분들, 평생 은행만 믿으셨다면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더 나은 수익을 낼 방법이 있습니다. 고금리 특판 예금, 저축은행, 국채 같은 대안을 알아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똑똑하게 노후 자금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따뜻하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면 더 현명해질 수 있죠. 앞으로도 노후 재테크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 보내세요. 영상 편집을 마치며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우연히 알게 된 정보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 몰랐어요. 처음엔 그저 노후 자금을 지키려던 작은 변화였지만 이제는 많은 분께 도움을 드리는 일이 됐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은퇴 후 배운 금융 지식을 결합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노후가 더 안정되고 풍요로워질 거예요.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마음까지 풍요롭길 바랍니다.